안녕하세요. 토익 컨설팅의 저는 왕석현 선수는 아니고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박광정 이사라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상무님이 바쁘셔가지고 저 회의가 좀 있으시거든요. 좀 참석 못했고 같이 저랑 프로젝트 했던 거를 경험 삼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크게 프로젝트 방향성이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PMO의 주요 활동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사는 아주 조그마한 회사예요. 근데 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손해보호사로 전환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채널 중심으로 제휴 플랫폼을 확대하고 상품도 즉시에 만들고 정보화를 통해서 즉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고 디지털 쓴기술을 포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확장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비전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 비전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 패키지였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ISP를 하고 PI를 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이미 저기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미리 도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어려운 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한 번의 도약이 아닌 여러 번의 점프를 우리는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생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에코플레이 후보 기반 구축,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자.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패키지를 빨리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패키지의 활용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보자. 우리의 업무를 조금 바꾸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 패키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내에 담겨져 있는 변화의 수용을 우리가 빨리 인지를 해서 역량을 극대화하자. 그 다음에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목표를, 시스템 목표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미래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제휴 실행력을 강화, 사용자 경험을 공고하고 고객에 대한 신기부를 대응하자 가지고 있습니다. 구축 경과는 저희가 구축 준비를 하기 위해서 프리PMO라는 것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단계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후에 제안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제안서를 평가하고 패키지를 실시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협상을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진행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 경쟁력을 결정한 다음에 제가 전체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감리 사업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전체 추진 일정은 저희가 사전 준비 2달을 포함을 해서 패키지 분석 2달,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5개월, 그 다음에 테스트 및 이행 단계 5개월, 안정화 3개월 해서 전체 17개월 동안 2단계를 끼워놓는 이 패키지를 우리의 업무에 적용하고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고요. PMO는 앞단 프리 PMO부터 시작해서 안정화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조직은 고객사에 당연히 총괄 PM이 있었죠. 총괄 PM을 포함을 해서 비전 PM, IT PM 포함해가지고 응용 쪽에는 PMO 조직이 2명이 있었고요. 아키텍처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테크니컬 쪽으로 해서 한 명씩. 데이터 쪽을 저희가 2명을 집어넣은 이유는 에디션 데이터를 2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더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 범위는 일반적으로 PMO가 수행하는 12개의 영역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통합관리, 사업자 선정 지원, 그 다음에 일정 및 진척 관리, 범위 변경 관리 포함해서 품질 관리, 테스트 이행 관리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개분석 단계 때는 패키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초 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화면이나 보고서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에 우리 업무를 좀 끼워넣는 방법으로 해서 설계가 바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당사의 UI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UI를 적용시키고 데이터 전환을 바로 설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커스터마이징 단계 때 전환 설계를 진행을 하지만 이미 패키지는 구조가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 전환을 설계했고요. 커스터마이징 단계에서는 이제 핵심 프로세스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우리의 영역별 진행, 전환, 테스트 수행하였으며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행 조직을 저희가 만들어서 통합 테스트, 데이터 전환, 테마 테스트 마지막으로 이행 및 오픈을 하기 위해서 최종 이행 리허설과 변화 관리 오픈 준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역할별로 비즈니스는 지금 패키지 업무는 우리의 업무랑 좀 다르죠. 그걸 이해시키는 부분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AA 쪽은 패키지 기반으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얼마큼 잘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투비 아키텍처 중심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했고요. 데이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터 표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시즈 데이터 클렌징하는 부분과 실제로 전환하는 쪽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테크니컬 쪽은 이제 인프라 쪽에 관련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PMO가 실제로 운영할 때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범위, 납기, 품질 이건 가장 기본 베이스죠. 정부 사업이든 일반 민영 사업이든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범위가 바뀌어요. 품질도 좀 낮아지고 우리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PMO는 이런 거를 사전에 저희가 미리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에서 조치를 하고 최소한에 하는 활동을 기본적으로 합니다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트의 가치죠.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서 가장 해야 될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는지를 그런 가치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물론 범위, 품질, 납부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가져가야 될 비즈니스적 가치가 뭔지를 먼저 실현을 할 수 있는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발주사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해본 경우가 대부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영사업도 마찬가지고 공공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500억 또는 100억 이렇게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존에 있던 선행 PMO 사례를 중심으로 베스트 프랙티스하고 워스트 프랙티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지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고객사한테 딜리버리를 해드리죠. 그러면 타사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주사는 새로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500억, 1000억 써가지고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시스템인지. 그 비즈는 계속 새로운 용사는 옵니다. 되게 어렵죠. 그러면 발주사의 영역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투사를 이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고객들에 대한 변화 관리를 수행한다거나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거나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이제 실제로 구축하는 구축자죠. 수행사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효율화시키고 낭비지 요소를 증가합니다. 테스트를 매개로 해서 기대 수준과 결과의 갭을 최소화하는 기대 수준하고 실제로 내가 만들어진 거하고의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 협업 체계를 강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발주사의 영향을 비즈니스,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관점에서 리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보조를 해드렸습니다.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보는 시각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뭔가 궁금하죠? 이거를 저희가 시각화해 드립니다. 보통 시각화의 범위는 프로젝트의 범위, 품질, 진척, 성과관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걸 저희가 지표라고 얘기하죠. 성과지표. 이 성과지표를 가지고 실제 목표하고 얼마큼 잘 가고 있는지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집격하고 시각화해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예측 기반의 선제적인 대응이 뭐냐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 이슈가 발생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대응하는 게 좋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예측이라는 것은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마일스톤이라는 것은 분석 설계, 테스트 이행, 이걸 큰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 마일스톤을 시작하기 전에 대응 체계를 먼저 수립을 하죠. 다음 단계 개발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개발 범위는 어디까지 하고 자원은 얼마큼 있고 어떠한 일정을 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이 되면은 실제로 마일스톤을 운영을 했을 때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뭐가 잘 안 돼. 아, 이럴 때는 빨리 이런 거를 개선하고 패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해야 돼. 그런 쪽으로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발생을 할 거니 미리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되게 어렵죠. 고객사는. 이게 지금 저희 프로젝트 잘 가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PM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저희가 근거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표 기준으로 현재 우리가 프로젝트를 잘 가고 있고 현재 우리의 품질 수준과 자원이 얼마큼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판단을 PMO는 주기적으로 늘 제시를 합니다. 보통 주간 보고나 일간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요. 그러한 내용을 판단을 해서 고객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점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수행사랑 딜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합의를 진행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공공기관인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PMO를 도입하고 싶어요. 어떤 인력이 있습니까? 어떨까요? 우리 혹시 구축 인력을. 보통 PMO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별도의 구축 예산과 별도의 예산이 따로 필요합니다. 구축 예산에서 별도 잡지 않죠. 예산이 똑같이 별도로 잡습니다만 보통은 제안 요청서상에 PMO라든지 PM의 자격을 제약사항으로 또 명시하는 게 최근 들어서 공공사업도 정부 사업을 이렇게 보면 나라정부에 이런 제약사항이 올라오는 것들이 PMO, PM을 2번 이상 해야 돼. 우리는 최소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PM이 필요해.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500억 이상의 구축 사업은 PMO 경험자가 있는 것을 보통 합니다만 큰 사업에서는 이렇게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반드시 이런 경험자를 사업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보통 PMO를 참여를 할까요? 보통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보통 같이 합니다. 구축 단계 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착수하기 2주 전부터 두세 달 전이죠. PMO를 통해서 우리 사업의 범위도 인지하고 단서도 평가하고 업체도 평가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MO와 추진 단위랑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중요하고요. PMO는 사실 내부 조직과 내부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이랑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내부 조직이 따로 있고 고객사 자체적으로 PMO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 방식이나 집중 관리 방식을 설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상세 관점으로 주기적으로 단계마다 조직을 조금씩 바꾸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발주사 업무 이해에 대해서 PMO가 적용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프로젝트 과제에 대해서 PMO는 내부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고객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발주를 하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PMO 할 수가 없거든요. 하고 그걸 고객사랑 같이 충분히 논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라든지 분석 단계 때 우리 업무 범위가 결정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활용을 해서 범위 확정기 부분을 하고요. 실제로 과제가 선정이 된 것과 프로젝트 진행 동안 어떻게 잘 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체계 활동을 보통 수행을 합니다. PMO를 개선 의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PMO하고 수행사하고 이럴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용역회사가 고객사의 발주사를 대상으로 싸우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하지만 민간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은 대립각이 세워지죠. 그럴 때는 PMO를 이용을 해가지고 멘토의 자격으로서 PMO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용역사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저희를 통해서 멘토링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PMO하고 감리와의 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보화진흥산업에 보면은 용역사업, 전자사업, 용역사업에 대해서 발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게 있죠. 감리는 단계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산출물의 성질을 점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PMO는 각 공정에서 진행 과정, 그래서 설계, 개발, 통합 테스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고, 감리는 잘 마무리가 된 단계발 산출물에 대해서 우리의 품질이 확보되는지를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할이 약간 중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상에서의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해서 최종 스냅샷을 찍는 것은 PMO가 관리하고, 만들어진 스냅샷을 감리가 한 번 더 검증하는, 소위 얘기해서 교차 검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규모의 큰 사업에서 이해 당사자가 많이 얽힌 프로젝트는 PMO하고 별도로 해서 우리의 사업이 품질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전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